네, 안녕하세요. 제키입니다. 오늘은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는데, 일단은 좋은 소식 먼저 전해드릴게요. 며칠 전에 아는 형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광주에 택시 요금이 오른다고, 뭐, 기본 요금 거리가 지금 광주가 2km인데, 1.6km로 줄어든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 한번 검색해 봤더니, 운송 원가가 2년 전보다 13% 올라서 택시 요금 오를 것 같다고 이렇게 나와 있고, 야씨, 네가 나오면 안 되지. 2년 만에 기본 요금이 또 인상되나 이렇게 얘기가 있는데, 일단은 택시 요금이 오른다거나 기본 요금 거리나 추가 요금 거리가 줄어들면 저희한테는 좋은 거죠. 그래서 좋은 소식이라고 일단 말씀드렸고요. 오늘 아는 형이 완전히 이제 확정된 건 아니지만 그동안 용역 이런 평가를 해가지고 조사를 해가지고 이제 제시한 안들을 확정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르는 게 확정이 된 게 아니라 이렇게 요구를 한다 이거죠. 그리고 뭐 택시 단체라든가 이래저래 다른 단체들 협의해가지고 택시 요금이 오를 것 같습니다. 이 정도까지 조사도 하고 얘기가 나왔으면 눈곱만 치라도 오르긴 오를 거예요. 그러면 저희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니까 좋은 거라고 봐야죠. 그럼 그 내용 한번 봐볼게요. 25년 택시 적정 운임 요율 산정 영역 최종 보고회. 25년 택시 요금 인상을 위한 조정 용역을 실시하고, 이게 조정 용역이 실태 조사 같은 거예요. 뭐 용역을 쓰는 게 아니라 광주 택시 상황이 어떤가 이렇게 운행을 해보겠죠. 아마도 사람들한테 설문조사를 하진 않을 거고, 운행 같은 걸 해보면서 어느 정도의 그 마진이 남는지 이런저런 거를 다 조사해 보는 거죠. 6월 13일, 20일 두 차례 중간 보고 있었고 최종 보고에 개최하였습니다. 택시 요금에 대한 시민 공청회, 택시정책위원회, 물가대책심의위원회를 거친 후 택시 요금 인상을 실시할 예정. 7월 11일 최종 보고에는 용역업체 대표 용역 결과 보고가 끝난 후 업계 의견 수렴 시간을 가졌는데 등등등 제출하고 반박하였습니다. 아이고, 뭐 쓸데기 말이 많아서 일단 우리가 제일 궁금한 게 그거죠. 택시 요금 인상안이 어떻게 돼 있는가. 물론 이렇게 여러 가지의 인상안들이 있지만 이게 모두 다 관철될 수는 없어요. 아마도 어느 정도는 깎이거나 어떤 건 빠지거나 그러게 되겠죠. 원래 협상은 그렇게 하는 거니까. 서울도 얘기 들어보니까 6,000원을 요구하고 아마 5,000원에서 5,500원 정도 인상 얘기가 오가고 있단 말만 들었어요. 확실한 건 아닙니다. 일단 첫 번째 1번부터 한번 봐볼게요. 기본요금 및 기본거리, 주행거리, 주행시간, 이 시간을 단축을 하고 기본요금은 현 수도권 및 부산 4,800원에서 200원 인상하여 5,000원으로 한다. 그러니까 광주 같은 경우는 5,000원을 요구를 한다 이거죠. 기본요금 5,000원을 요구하고 기본거리라든가 기본요금의 주행거리 그리고 시간에 따라서 올라가는 시간요금도 단축을 요구를 한다는 거죠. 이 중에 많아야 한두 개 정도만 받아들여질 걸로 예상이 되고요. 여기 보시면 서울은 지금 4,800원인데 5,500원으로 계획하고 있고 요구는 6,000원을 요구했어요. 원래 협상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6,000원 던져놓고 알았어 그럼 5,500원 해줘 뭐 이런 식이죠. 광주 같은 경우가 지금 기본요금이 4,300원이고 뭐 모범택시가 5,100원이라고 하는데 모범택시 보이지도 않고요. 오늘 공항에 보니까 한 대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기본 요금 거리가 2km고, 그리고 추가 요금이 134m네요. 그러니까 기본 요금 거리 2km인데 이걸 좀 줄이는 거랑, 그리고 추가 요금으로 올라가는 134m에 100원씩 올라가는 거, 이것도 뭐 130m든 125m든 내리고, 시간 요금도 32초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30초로 당기고, 뭐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건 1안이고, 두 번째 안을 보시면 뭐 모든 정책을 서울특별시의 그런 시기를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할증, 심야 할증 문제가 있는데,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잠시만요. 서울 같은 경우는 보시면 저녁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20%의 할증이 들어가고요. 쉽게 설명을 해 드릴게요. 서울은 저녁 10시에서 새벽 4시까지 20%의 할증이 붙어 있고, 그리고 할증이 하나 더 있어요. 저녁 11시부터 새벽 2시까지 20%가 추가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10시에서 11시는 20%, 11시부터 2시까지는 40%, 2시에서 4시까지는 20%, 이렇게 되는 거고, 부산 같은 경우는 1시간이 조금 늦게 시작하죠. 서울보다. 11시에서 4시까지 20%고, 또 서울은 11시에서 2시까지 20%가 플러스 되죠. 추가로 플러스 되잖아요. 근데 부산 같은 경우는 자정부터 2시까지 10%가 플러스 돼요. 그러니까 할증 시간도 1시간 짧고, 또 플러스 되는 것도 서울은 20%인데 부산은 10%고, 그리고 서울은 추가 할증이 3시간인데 부산은 추가 할증이 2시간이죠. 하지만 광주는 자정부터 4시까지 20%가 끝이죠, 지금. 이런 걸 지역마다 좀 통일을 했으면 좋겠는데, 물론 지역 간의 격차는 약간씩 있으니까 통일을 할 수는 없더라도, 이런 식으로 서울과 부산의 차이 정도, 이런 정도의 차이는 광주도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두 번째 요구안에 할증 문제도 다루고 있어요. 보시면 서울, 인천과 동일하게 적용. 광주는 지금 자정부터 4시까지인데 22시부터 23시. 헷갈리게 써놨냐. 할증 시작 시간 00시를 10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이게 지금 보시는 게 서울에 두 개의 할증 있는 그거를 똑같이 하겠다, 이거고, 그 밑에 이안이 부산과 같게 해줘라. 서울처럼 못 해주겠으면 부산 정도는 해줘라, 이거죠. 제가 봐서는 이거 만약에 된다면 부산과 동일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서울처럼 따라가지는 않을 거예요. 물론 여기저기 단체에서 반발도 있겠지만, 아까도 말했다시피 지역 간의 격차는 있지만, 어느 지역은 할증이 2개고 어느 지역은 할증이 1개고, 어느 지역은 택시비 4,800원, 어떤 지역은 4,000원인데도 있고, 이건 너무 차이가 크죠. 약간의 차이는 있더라도 이런 2개의 할증과 1개의 할증은 이건 완전 다른 얘기니까. 그러니까 서울의 할증 기준을 적용을 시켜주든지 부산의 할증 기준을 적용시켜달라, 이거죠. 아마도 부산 들어준다면, 둘 다 X를 할 수도 있지만 들어준다면 부산 할증 시간이 적용되지 않을까 싶고요. 시계외 할증, 이거 진짜 제가 많이 얘기했던 거죠. 제가 일하면서 시계외 갈 때마다 이 얘기를 항상 했던 것 같아요. 이 새끼들 내 영상을 보나? 광주와 붙어있는 시계외 도시가 화순, 담양, 장성, 한평은 붙어있나? 살짝 붙어있구나, 나주. 이렇게 있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시계외를 가면 기본 2, 30km, 3, 40km 막 이렇게 나온다고 알고 있어요. 그 이상도 있고, 또 요금도 세고,
광주보다 뭐 기본요금 거리, 추가요금 거리 뭐 이런 게 다 짧고 할증도 더 높기 때문에 나갈만 해요. 그리고 나가면 귀로 콜을 받아서 올 수가 있어. 모든 분들이 그러진 않겠지만 제가 아는 형의 그 사례를 보면은 거의 대부분 나갔다가 귀로를 받아서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나가면 이게 돈이 짭짤해요. 근데 광주 같은 경우는 진짜 거지 같은 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 장성 첨단 옆에 장성 무슨 공단이 하나 있어요. 몇 킬로더라? 5킬로? 5킬로, 6킬로? 그리고 화순 같은 경우도 학동이나 시내에서 가면 뭐 10킬로, 12킬로 이거밖에 안 나와요. 제가 엊그저께 성교지구에서 화순 가봤는데 5점 몇 킬로 나오더라고. 8,670원이었나? 8천 몇백 원 나오더라고. 와, 꼬라지가 확 나더라고. 광주 같은 경우는 시계회를 나가도 저런 거지 같은 거리의 시계회는 제외하더라도 뭐 10km, 15km, 길어야 20km 그 이상의 거리는 별로 나오지가 않아요. 근데 문제는 할증 요금도 싸고 뭐 기본 요금을 높게 시작하는 것도 아니고 이러기 때문에 만약에 15km를 간다 15,000원 나와요. 14,000원, 15,000원. 이게 뭔 거지 같은 경우냐고. 그리고 광주 같은 경우는 귀로가 거의 없어요. 한 10번 나가면 한 번, 10번 나가서 한 번 받으면 진짜 운 좋은 거야. 근데 또 받으면 불법이래요. 제가 옛날에 나주 혁신도시 갔다가 귀로 받고 돌아오는 걸 영상에 올렸더니 어떤 개새끼가 그걸 보고 신고를 해가지고 다행히 뭐 벌금 같은 거 안 맞고 경고 정도만 받았는데 그런 쓰레기 새끼도 있더라고. 영상 보고 신고를 해요. 신고를 해도 뭐 나주 어디에서 수안동 갔다고 내가 어딜 가는지 어떻게 알아. 차라리 손님 타는 걸 보고 저 택시 여기서 손님 태우고 광주 간 것 같다 조사해 달라 이러면 이해를 하겠는데 나주 혁신도시 어디에서 수안동 갔대요. 이런 쓰레기 새끼가 영상을 쳐보지를 말든가. 싸가지 없는 새끼. 넌 내 앞에 오면 뺨 찢어버려. 넌 하여튼 간에 귀로도 거의 없고 받으면 불법이라고 하기 때문에 차라리 제가 얘기했던 게 그거예요. 혁신도시를 가면 약 30%의 요금을 플러스해서 받거든요. 다 이렇게 바꿔야 돼요. 화순이고 담양이고 장성이고 한평이고 나주고 동일하게 나주 혁신도시처럼 받아야 된다고. 그래야 나갔다 오는 맛이 나지. 생각을 해보세요. 15km를 가. 뭐 어마어마하게 밟고 쏘고 가시는 분이 아니면 15km 가려면 시내 도로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15분에서 20분 정도 걸려요. 그럼 14,000원, 15,000원 벌어. 진짜 가서 담배도 안 피고 돌아와야 30분에서 40분이 소요가 돼요. 30분에서 40분에 15,000원 버는 게 이게 뭔 시계회 요금이냐고. 제가 이제 보통 광주에서 시간당 25,000원 정도 버니까 시계회를 가면 한 35,000원 이런 페이스는 맞춰져야지. 못해도 35,000원 정도 맞춰져야죠. 잘 모르는 길, 어색한 길, 그리고 또 돌아오면서 또 가스도 소모를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전혀 아무도 나서지 않다가 이번에 요금 인상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전에도 이런 안들이 들어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들어가 있었다가 맨날 빠꾸 맞았겠죠. 저는 시계회 요금 확실히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밑에 이 안을 보시면 시계회 할증을 적용하되 현 시계회 할증을 적용하되 3,000원에서 5,000원 추가 요금을 부과하자 이게 있는데 이 정도가 아니라 그냥 혁신도시 요금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나갔다 오는 맛이 나지. 나갔다가도 그냥 얼른 콜 끄고 들어와 버리지. 혹시라도 기로 있을까 하고 막 두리번 막 핸드폰 쳐다보고 있고 걸리지 않을까 불안해하고 이게 뭔 짓거리냐고. 아싸리 딱 혁신도시처럼 줘버리라니까.
그리고 확실하게 단속해버려. 얼른 들어와 버리려니까. 하여튼 시계외 할증 요금을 주간 40%, 야간 50%로 인상, 이게 일환인데 저는 이것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봐요. 지금 현재 광주 시계외 할증 요금이 주간에 35%, 심야에 40%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 주간에 35%면 심야에는 55%가 돼야지. 최소한 더 플러스는 못 해주더라도 그러잖아요. 35%, 주간에 35%면 심야에는 심야 할증까지 55%. 그래, 심야라 어둡고 안 보이니까 60%. 이 정도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주간에 35%, 심야에 40%. 이게 뭔 개똥 같은 경우냐고. 어떻게 심야가 돼서 운전하기도 힘들고 시야도 안 좋고 모르는 길을 가는데 할증 요금을 깎냐고. 그러잖아요. 심야가 40%니까 심야 할증 요금 빼면 시계외 할증 요금은 20%밖에 안 되는 거야. 이건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 진짜 택시 시작하기 전에는 시계외 나가면 돈 많이 버는가, 벌겠다, 나 이 생각으로 택시 시작했거든. 나도 나가보고 싶다 하고. 개똥이나 나가서 담배 하나 피고 들어오면은 광주 시내에서 하는 거랑 별반 차이가 없어요. 광주에서 25,000원 벌 거 담배 하나 피고 들어오면 한 27,000원 벌이 정도 페이스? 이게 시계회요?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지. 그리고 밑에 뭐 3,000원에서 5,000원 추가요금 부과를 한다고 하는데, 만약에 화순을 갔을 때 뭐 12,000원 나왔다. 근데 뭐 3,000원 추가하면 나쁘지 않아요. 근데 광주도 무조건 시계외 거리가 짧은 건 아니거든. 25km, 30km짜리도 있거든. 그 이상은 거의 없어요. 목포 이런 데를 제외하고는. 한 3만 원 나오는 걸 갔어. 근데 3,000원 플러스 한다? 그럼 10%밖에 안 되잖아. 나주 혁신도시 가면 30% 플러스가 되는데. 그니까 이렇게 3,000원, 5,000원 추가 요금 정해놓지 말고 차라리 혁신도시처럼 30%로 못을 박으라니까요. 그래야 택시기사들도 시계에다 돈 좀 되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나가지. 3만원 시계요금 나온데 갔다가 3,000원 더 받으려면 뭐하러 가냐고. 뭐 커피값 주는 거요? 그지요? 한번 살펴보려고 했는데 되게 뭐가 없네요. 기본요금, 거리, 시간. 두 번째는 심야 할증 하나 더 생기는 거. 세 번째는 시계외 할증. 전 여기서 조금 안타까운 게 경유라든지 취소 수수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좀 하나 더 들어갔으면 참 좋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뭐 2명, 3명, 4명 탔을 때 인원 할증은 못 받더라도 어차피 한 팀이니까, 2명이든 3명이든 4명이든 1명이든 한 팀이니까 여기서 타서 저기서 다 같이 내리면 그래, 그런다 쳐. 그냥 가스 좀 더 떼면 되니까. 하지만 경유는 다른 얘기거든. 이게 경유가 더러운 게 뭐냐면 대리들은 경유비를 다 받아요. 옛날 제 영상에 기본요금 나올 거리 우리 집을 가는데 7, 8천 원을 플러스 했더라고, 개새끼가. 근데 그걸 또 카카오에서는 두둔을 해줘요. 대리기사 편을 들어줘, 미친년들이. 이게 우리가 남들이 못 받는 걸 주라는 게 아니라 남들도 받는 거 우리도 받게 해달라 이거지. 하지만 한 명이든 2명이든 3명이든 4명이든 A에서 타서 B에 다 같이 내리면 이것까지 제가 추가요금 받자는 말은 못 하겠어요. 대신 경유를 했을 때, 이 경유가 왜 문제가 되냐면, 보통 A에서 타서 B로 가는 걸로 잡아놓고 C 지점을 한 번을 가는 걸 경유라고 하죠. 근데 B 지점의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보통 가는 경로 내에서 잠깐 세웠다가 내려주거나 이런 경우도 드물어. 그리고 살짝 옆으로 빠져서 돌아가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는데 전혀
매출에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옛날에 제가 국민청원을 올렸지만 거기서 온 답변이 경유로 인하여 추가 요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경유비를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이 왔거든. 야, 1, 200원, 2, 300원 추가 요금이냐? 대리들은 막 5,000원, 7,000원, 8,000원 이렇게 추가 요금 받는데 2, 300원, 3, 400원, 4, 500원 이게 추가 요금이라고 경유비를 못 받게?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지. 응?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 아는 형이 경유를 했는데 좀 거리가 길었어요. 한 17km짜리였다든가? 그랬는데 경유를 해버리니까 고속도로로 갈 경로가 일반 도로로 가버리니까 거리가 5km가 줄었다고 하더라고. 이런 건 어쩔 거야? 더 마이너스가 되는 경유잖아요. 고작 2, 300원, 3, 400원 더 버는 걸로 추가 요금이라고 경유비를 못 받게 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원래 경로보다 거리가 줄어버리고 시간은 더 걸려버린다고. 그럼 우리한테는 마이너스죠. 그런데도 경유비를 못 받게 한다는 거지. 이건 아주 문제가 커요. 제가 국민청원 올렸지만은 거기에 찬성하는 사람이 적어서 그 다음 단계로 못 갔어요. 그게 왜 그러냐? 이제 저나 이제 올수락을 오래 하신 분들은 콜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 손님을 빨리 내려주고 다음 손님을 받는 게 매출에 더 도움이 돼. 근데 다들 그런 걸 아니니까. 저 같은 경우 뭐 또 한 30건에서 30건에서 40건 정도 하루에 하지만 하루에 1, 20건밖에 못 하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또 개인 택시 분들, 길게 일 안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차라리 경유해서 한 2, 300원, 3, 400원 더 버는 게 나아. 어차피 콜이 안 들어오니까. 우리처럼 콜을 잘 받는 사람들은 빨리빨리 내려주고 다음 콜을 하는 게 더 유리한데, 그분들은 어차피 콜이 안 들어올 거니까 차라리 이걸로 한 300원, 500원 더 버는 게 낫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찬성을 안 눌러주신 것 같은데, 생각을 해보세요. 경유비가 청구가 되면 올수락 하는 사람들만 받습니까? 아니잖아요. 지금처럼 나는 경유 좋아, 300원 더 버니까 좋아, 그런 분들 경유비 받으면 2,000원 더 받을 수 있다고. 왜 그 생각은 안 해? 답답해. 올수락 하는 사람들만 경유비를 받게 해달라 이게 아니잖아. 모든 택시가 받게 해달라 이거잖아. 근데 찬성을 안 누르더라고. 그때 당시에 제가 구독자가 700, 800명 정도 됐는데 한 10%밖에 안 눌렀더라고, 찬성을. 답답하죠. 모든 택시기사들을 위한 안건이었는데 난 그렇게 찬성이 없을지 몰랐어. 그 뒤로 국민청원 포기했어. 역시 택시는 각자 도생이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세 가지 안건이 지금 요구사항으로 나와 있어요. 천천히 한번 정지해놓고 한 번씩 보시고, 22일 화요일에 3시 반 일곡동 교통연수원에서 시장을 모시고요. 그냥 강기정 시장과 함께 하지 뭘 모시고라고. 택시요금 인상 공청회를 개최한다. 아무나 가도 되는 건가? 가면 우리도 무슨 말을 할 만한 시간이 주어질까요? 이거는 한번 알아봐야 되겠어요. 여기까지가 여러분한테 해드렸던 좋은 소식 그거였고요. 나쁜 소식이 하나 있죠. 그게 뭐냐? 물론 개인 택시 분들은 기본 요금이 오르든 거리가 줄든 시간이 짧아지든 할증이 더 생기든, 그리고 또 마지막에 뭐였지? 시계 외 요금 할증이 추가로 받든, 개인 택시 하시는 분들은 다 좋죠. 어떤 게 채택이 되고 10개 중에 한두 개만 오케이가 돼서 택시 요금 인상이 돼도 개인 택시 분들은 다 좋죠. 무조건 좋죠. 왜냐하면 지금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으니까. 못해도 하루에 몇천 원이라도. 하루에 몇천 원이면 한 달에 몇만 원이니까.
개인 택시분들은 모든 게 다 좋은데 이제 배드 뉴스 나갑니다. 지금 보시면 이번 택시요금 인상안이 운송 원가가 2년 전보다 13% 올랐다고 요금을 올리자는 거예요. 이게 뭐냐? 택시 회사들이 힘들어지고 사업자들이 힘들어진다는 거죠. 사업자는 개인 택시 말하는 거예요. 택시 회사와 개인 택시를 위해서 올린다는 거예요. 택시 기사들의 뭐 벌이라든지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서 올리자는 게 아니라 이런 소모 원가가 올랐기 때문에 올리자는 거예요. 이게 뭐냐? 2023년에도 우리가 택시 요금이 1,000원 올랐죠. 뭐 기본 요금 거리, 추가 요금 거리, 시간 요금 뭐 아무것도 바뀐 게 없지만 그냥 딱 택시 기본 요금만 1,000원 올랐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1월에 이제 그 전에 미리 올린 산학금을 미리 올린 회사들도 있지만은 2024년 1월에 거의 모든 회사들이 산학금을 올렸어요. 1차 기준으로 20만 원 정도 하던 게 22만 5천 원에서 23만 원까지 올랐죠. 한 3만 원 올랐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콜을 좀 많이 받는 기사지만은 35건을 받는다고 치고 또 못 받으시는 분들이 한 15건 받는다 치고 그럼 중간이 25건인데 25건으로 1,000원이 올랐을 때 얼마를 더 벌 수가 있느냐? 심야를 하지 않는다는 전제 한에서는 25,000원을 더 벌 수가 있어요. 하루에. 심야를 해도 3만원, 35,000원 정도밖에 더 못 벌어요. 근데 회사는 산학금을 3만원을 올렸죠. 고작 택시 요금 1,000원 올려놓고도. 근데 이번에 또 아까 요구안 보시면 보기도 싫네. 배드뉴스 전하려니까 보기도 싫어. 요구안 보시면 5,000원을 요구한 거죠. 700원이 올랐네요. 아니, 오르겠네요. 이게 받아들여진다면 그 외에 다른 뭐 거리나 시간까지 적용이 되면 또 달라질 거고 뭐 할증이 생기고 와 뭐 일단 기본 요금만 온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5,000원으로 1,000원이 올랐는데 3만원을 올렸어요. 700원이 오르면 얼마를 올릴까요? 70%니까 21,000원? 와우. 그러면 25만원 되는 거야? 일단 가격 비율로만 계산을 한 거예요. 물론 개인 택시분들은 아까도 말했듯이 무조건 좋죠. 소득이 올라가니까. 이제 법인 택시가 문제인데 기본 요금이 오르면 산학금이 오를 거라는 거죠. 여기서 더 오르면 와, 답 안 나옵니다. 하루에 25만 원 찍으려면 거기다가 할증 하나 더 생기고 시계외는 솔직히 바뀌어야 되는 거니까 이거에 대해 찬성을 하는 거고 시계외 나갈 일이 별로 없어요. 안 나갈 때는 1, 2주 동안 한 번도 못 나갈 때도 있어. 뭐 시계외를 하루에 한 두세 건씩 하는 것도 아니고 잘 해야 며칠에 한 번, 안 나갈 때는 1, 2주에 한 번 나간단 말이에요. 그것도 못 나갈 때도 가끔 있고 시계외 할증은 매출에 거의 도움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되고 심야도 심야를 하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지 주간만 하시는 분들한테는 도움이 안 되고 만약에 산학금이 2만원이 또 오른다? 와 이거 광주 택시업계에 칼바람 붑니다 진짜. 제가 산학금 내는 택시라면 전 못해요. 어떻게 해? 안 하고 말지.
제가 35건을 한다고 쳤을 때 700원이 오른다. 그러면 7321, 7535, 24,500원. 거기에 심야하니까 한 4만원 정도 수익이 늘어나겠네요. 대충. 근데 3만원을 더 달라? 저처럼 콜을 잘 받는 사람들도 이건 더러운 거야, 진짜. 오르면 뭐해? 다 가져가는데. 이전에 1,000원 올랐을 때도 제가 그 말 했어요. 저 정도 콜을 받아도 하루에 뭐 한 4만원 정도, 많아봤자 5만원 정도 추가 3,300원일 때보다 추가적인 매출이 있는데 거기서 3만원을 가져가 버리면 택시 기사는 진짜 뭐 남는 게 없어요. 전국적으로 뭐 택시 기사가 부족하네 어쩌네 하면서 택시 기사들을 위한 정책은 거의 만들어지는 것도 바뀌는 것도 없죠. 차라리 이 인상안의 취지가 택시 기사들의 근무 여건 향상과 뭐 복지 증진을 위해서 하고, 정부 차원에서 택시 회사들한테 산학금을 뭐 최소 1년 동안 올리지 말아라, 뭐 이런 거였다면 진짜 이건 우리 법인 택시들도 박수칠 일이죠.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택시로 유입되는 젊은 사람들도 많이 늘어날 거예요. 어느 지역은 택시기사가 없어서 난리라면서요. 뭐 한 달에 뭐 30만 원인가 지원금 준다고 하는데 뭐 거지 새끼 동냥하는 거요? 30만 원이 뭐요? 그래봤자 안 늘어난다고. 젊은 사람 안 온다고. 왜? 돈벌이가 안 되니까. 물론 저는 잘 벌고 있지만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생각을 해보면 10시간 진짜 잘해. 저 같은 경우 주간에 한 10시간 했을 때 산학금이 채워져요. 더 빨리 채울 수도 있으면 9시간에 채울 수도 있지만 9시간 힘든가? 93, 27 이건 안 되고 9시간은 거의 힘들다고 보고, 주간 기준으로 보통 한 10시간 정도는 해서 산학금을 채워야 200만 원 정도 세금 공제 전에 그걸 받는데 어떤 젊은 사람들이 이 일을 하겠냐고. 외국 같은 경우는 택시비도 되게 비싸고 되게 인정받는 직업이에요. 택시비 기본 선진국하고 비교를 해야죠. 우리가 어디 베트남하고 비교를 할까요? 뭐 런던이나 미국이나 뭐 이런 데랑 비교를 하면 우리보다 소득이 1.5배에서 2배까지도 많아요. 한국에서 잘 버는 사람보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벌이도 되고 인정도 받고 좀 하대를 안 하죠. 우리나라는 조금 약간 알로 보죠. 씹새끼들이 나보다 돈도 못 벌면서. 산학금 오를 거 생각하니까 깝깝하네요. 저 같은 경우는 도급으로 하고 있지만 1,000원 올랐을 때 3만원 올랐고 700원 올랐을 때 2만원 오른다면 도급은 얼마가 오를까요? 계산이 안 되네. 이건 나중에 계산할게요. 지금 제가 술을 한잔 해가지고 갑자기 계산이 안 돼. 아까 낮에 계산했을 때는 한 5,000원 정도 생각했었는데 다시 계산을 해봐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어찌됐든 좋은 뉴스와 나쁜 뉴스 두 가지를 전해드렸습니다. 택시 요금이나 이래저래 대한 거, 할증, 시계 외할증 생기는 거 모든 택시 기사들한테 좋은 거죠. 하지만 이걸로 인해서 산학금이 또 오를 거라는 거, 절대 회사는 가만히 있지 않아요. 23년도에도 6개월가량 지나고 나서 모든 회사들이 다 산학금을 올렸죠. 올해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지금 7월이니까 7월에 협상을 하면 빨리 되면 이달 안에 끝날 것이고 8월부터 시행을 하면 약 5개월 정도,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있다가 또 모든 회사들의 산학금이 오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난감하네. 야 진짜 내 예상대로 2만 원 오르면 어떻게 하냐 그거를. 난 못할 것 같아. 도급도 막 9만 원, 10만 원 주라 하면 와 이건 아닌데. 그냥 배달할까? 택배할까? 데일리할까 그냥? 아 진짜 그 정도 되면 힘들어질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지금 8만 원의 산학금을 내지만 9만 원을 내라고 한다. 그러면 소득이 20 몇만 원이 줄어들어요. 10만 원 주라고 한다. 소득이 50만 원이 줄어들어. 지금 버는 것보다 똑같이 일을 해도 힘들어질 것 같은데. 하여튼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 두 가지를 전해드렸습니다. 뭐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어요. 뭐 700원 올랐지만 뭐 산학금 한 만 원 정도만 올린다면 회사 관계자들 잘 들으세요. 이거 들어야 돼요. 우리 좀 같이 삽시다. 제발. 1,000원 올랐을 때 3만 원 올린 거 너무 심했어. 그때도 한 만 원, 2만 원 정도만 올렸어야 맞아. 그리고 지금 700원 오른다고 치면 한 만 원 정도 올리는 게 맞아. 같이 좀 삽시다. 제발. 못 배운 것들 이렇게 해도 지그들 다 알아서 일해. 이렇게 마음 먹지 마시고 우리 좀 같이 살아갑시다. 웃으면서 같이 공생을 해가자고. 그래야 택시 업계가 살아요. 어차피 1, 20년 뒤에는 로봇택시가 나와서 택시 기사가 필요 없을지 모르지만 그 안에는 같이 살아나가야 되잖아. 진짜 이 부분 많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사와 택시가 같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앞으로 1, 20년만이라도 제발 부탁 좀 합시다. 그럼 전 남은 술 마저 먹으러 갑니다. 다들 화이팅! 뿅!